이 이야기는 제가 네일샵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겪은 실화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씨에게 이곳은 단순한 네일샵이 아니었다. 화려한 색색의 매니큐어가 진열된 이곳은 그녀의 복잡하고 은밀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녀의 비밀이 안전하게 묻힐 수 있는 대나무 숲이었다. 그녀는 오랜 단골이자 나는 그녀의 가장 깊은 치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언니, 이번에 새로 만나는 애 진짜 미치겠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지연 씨는 손톱에 젤을 바르는 나에게 실실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설렘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30대 중반, 결혼 10년 차.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직장과 안정적인 가정을 가진 완벽한 삶을 사는 듯했다. 하지만 겉으로만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지연 씨의 내면은 늘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오래전부터 의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루함 그 자체였다. 잠자리에 들면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 잠들기 일쑤였고 손을 잡는 것도 어색한 10년 차 부부였다. 스킨십은 결혼 초에 멈춰버린 시계처럼 거의 전무했다.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부부라기보다는 그저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룸메이트에 가까웠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한마디 말도 없이 TV만 봤고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지연 씨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어휴, 또 그 연하남 자랑 시작이네. 지난번엔 5살 연하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능숙하게 지연 씨의 손톱 모양을 다듬으며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벌써 몇 달째 이어지는 지연 씨의 연하남 열전에 익숙해진 듯 보였다. 응, 맞다니까. 이름은 민준인데 진짜 역시 연하가 최고야, 언니. 남편이랑은 이제 뭐 그냥 의리로 사는 거지 뭐. 잠자리도 거의 없고. 부부보다는 그냥 옆집 사는 아저씨 아줌마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민준이는 달라. 정말 나를 여자로 대해줘. 내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작은 변화에도 오늘 예뻐 보인다고 말해주고. 남편이 10년 동안 해주지 않았던 말들이지. 잠자리도 그렇고. 그의 눈빛은 늘 나를 향해 불타고 있어. 그의 젊음과 열정은 마치 내 심장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것만 같아. 잊고 살았던 나의 존재,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활력소랄까. 민준이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거울을 보는 시간도 옷을 고르는 시간도 늘 즐거워. 지연 씨는 올 때마다 민준 씨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의 젊음, 열정, 그리고 자신을 향한 뜨거운 시선. 그 모든 것이 지연 씨의 메마른 일상의 단비 같았다. 남편이 있는 것을 민준 씨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 민준 씨는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그 사실이 자신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 짜릿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그녀에게는 삶의 유일한 스릴이었다. 언니, 민준이가 이번에 내 생일이라고 명품 가방 사줬잖아. 센스 좀 봐. 우리 남편은 내 생일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데. 어휴, 지연아. 그러다 큰일 나. 불장난은 불장난으로 끝내야지. 나는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알아, 언니. 나도 선은 지켜. 그냥 잠깐의 일탈이야. 나도 숨통은 트여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이랑은 진짜 너무 답답해.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지연 씨의 얼굴에는 언제나 생기가 돌았고 민준 씨 이야기는 그녀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새로운 삶을 사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이전에 그녀의 삶은 흑백이었지만 민준을 만난 뒤로 그녀의 일상은 다채로운 색깔들로 채워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민준이에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퇴근 후 남편이 무뚝뚝하게 던지는 왔어. 라는 말에도 더는 상처받지 않았다. 나에겐 날 기다리는 다른 세상이 있으니까라는 오만한 확신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죄책감은 잠시뿐이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민준 씨가 채워주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그녀는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이토록 나를 방치한 건 당신이 먼저잖아? 라는 논리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곤 했다. 자신이 민준에게 느끼는 감정은 그저 삶의 활력소일 뿐 이 관계가 남편과 가정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일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다. 그녀는 민준과의 관계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관계가 언젠가 멈춰야 할 불장난이라는 미연 언니의 충고도 그녀에게는 그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낡은 조언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는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네일샵에 나타났다. 손톱을 정리하는 내내 한숨을 쉬었고 민준 씨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언니, 민준이가 사고를 쳤어.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손을 멈췄다. 무슨 사고? 혹시 남편한테 들켰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다가 실수를 했대. 그것도 딱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지연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목 끝까지 차오르는 말을 겨우 삼킨 듯 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눈을 크게 떴다. 설마 임신? 지연 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응, 그런 것 같대. 생리도 늦어지고 며칠 뒤에 테스트해볼 건데 느낌이 안 좋아. 온몸의 감각이 곤두선 것 같아. 자꾸 속이 울렁거리고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다. 샵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내일 드릴 돌아가는 소리마저 멈춘 듯했다. 지연 씨의 손톱을 잡고 있던 나의 손도 굳어버렸다. 그녀는 지연 씨의 말에 충격과 동시에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때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세상에, 지연아,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지연 씨는 이제 모든 분노를 민준에게 쏟아냈다. 나도 미치겠어, 언니. 민준이 그 자식 진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내가 남편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까지 배려가 없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부주의할 수가 있지?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저 잠깐의 즐거움만 생각한 거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절박함이 맺혀 있었다. 지연 씨의 말에서 나는 묘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남편에게는 을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하고 5살 연하의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쾌락을 추구했던 지연 씨가 이제 와서 그 연하남의 배려 없음을 탓하고 있었다. 그 연하남 역시 그녀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났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삶이 망가질 위기에 처하자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리는 듯했다. 나 민준이랑 헤어지려고. 아무리 연하가 좋다고 해도 이건 아니야. 너무 배려가 없어.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이렇게 부주의할 수 없지. 지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 씨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언니. 정말 모르겠어. 남편한테는 절대 말 못해. 우리 부모님도 아시면 난 죽어. 그냥 모든 게 다 싫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의 짜릿함과 스릴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5살 연하의 남자가 주었던 활력소는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렸다. 남편과의 의리 없는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았던 위험한 일탈.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연 씨는 나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지연 씨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톱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반짝인 만큼이나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지연 씨는 이제 대나무 숲에 자신의 비밀을 묻는 것을 넘어 그 비밀이 가져온 결과와 마주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무게였다. 그날 이후 지연 씨의 일상은 통제불능에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만 갔다. 과거의 짜릿했던 불장난은 이제 그녀를 옥죄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만약이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남편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남편은 10년 동안 그녀를 룸메이트처럼 대했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의 분노, 배신감,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올 가족들의 실망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녀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과 싸늘한 침묵보다 더한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까 두려웠다. 이 모든 게 민준이 때문이야. 그녀는 끝없이 민준을 원망했다. 자신이 먼저 불륜을 시작했고 그 스릴을 즐겼다는 사실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지워졌다. 그녀에게 민준은 더 이상 활력소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무책임한 가해자일 뿐이었다. 내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부주의할 수 있을까? 그는 나를 정말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저 스릴을 즐긴 것뿐이었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분노했다. 한때 스스로를 새로운 삶을 사는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저 불륜의 흔적을 지우려 발버둥치는 나약한 유부녀에 불과했다. 며칠 뒤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다. 결과는 2줄. 희미했지만 선명했다. 그 순간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테스트기가 손에서 떨어져 차가운 타일 바닥에 딸그락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더 이상 만약에라는 가정은 없었다. 현실이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민준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민준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현실을 외면하는 말을 쏟아냈다. 지연 씨, 그럴 리 없어요. 다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병원 가서 다시 확인해봐요. 그리고 설마 정말 임신이어도 우리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해야죠.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선. 그 말에 지연 씨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 자식이 민준에게 선이란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그녀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었다. 결국 지연 씨는 민준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매달리는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포기했다. 지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 내 불찰이에요. 하지만 나도 이 관계를 더 이상 끌고 갈 자신이 없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결국 그에게 자신은 끌고 갈 자신이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남은 것은 오직 혼자 감당해야 할 끔찍한 현실뿐이었다. 그녀는 샵에 다시 찾아와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지연아, 일단 병원부터 가자.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 나의 따뜻한 위로에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병원에서 들려온 결과는 임신 7주.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다. 남편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남편의 침묵과 차가운 표정,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올 가족들의 비난을 상상하면 온몸이 떨렸다. 남편에게는 그녀의 불륜이,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서 시작된 하나의 활력소였다. 그리고 그 활력소는 이제 그녀의 삶을 파괴하는 폭탄이 되어버렸다. 지연 씨는 이제 대나무 숲에 자신의 비밀을 묻는 것을 넘어 그 비밀이 가져온 결과를 감당해야만 했다. 그 결과는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무게였다. 늦은 밤 그녀는 텅 빈 샵에 홀로 남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민준의 손을 잡고 설레어했던 그 손, 이제 그 손에는 후회와 절망의 흔적만이 가득했다.